네. 근데 저기 뭐야. 고기 구운 거는 그거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일단 수업 일산 동구예요. 약산고요. 고양시. 약산 롯데캐슬 앞. 신사동에서 가야 기사도 이 집까지 조금 먹고 딴 집까지 못 먹어요. 주인 마음대로 주는 이름을 뭐라 그러지? 오마카세 오마카세. 1인당 10만 원이라고 했지? 12만 원? 네, 12만 원. 자, 달 카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있죠. 근심 걱정은 가로치고 이제 이 심리고 베이스가 이제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초의식. 그러니까 15번부터 21번은 초의식이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기억할 정도로, 우리 선생님도 기억할 정도로 지금 중요한 초의식 중에 달, 뭘 상징했죠? 우리는 밤을 어떻게 해석했죠? 인간은? 밤에 자꾸 어때요? 밤 어두워요. 어두우면 어때요? 무섭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일 때 우리 되게 익숙한 거. 갑자기 불이 정전 팍 되면 어머! 이러면서 막 익숙한 거. 안 보이잖아. 그럼 뭐 하려고 그래 자꾸 밤에. 등불 켜라. 네, 그 등불이 없었을 때는 뭘 켰죠? 등잔불. 그쵸? 네. 그런데 횃불을 켰잖아요 밤에. 그래서 성 같은데 이게 왕 사는데 뭐 이런 거 보면 횃불 막 꽂아놓고 막 옛날 사극본 뭐 이런 식으로 밤을 두려워했죠. 그럼 왜 무서워요 밤? 안 보여요. 네. 미지를 무서워. 뭐 안 보이는 게 뭔가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무서워해. 그쵸? 근데 자, 바보는 어때요? 반대로. 0번 바보 카드는 어떤가요? 앞에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서 보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죠. 근데 그걸 어때요? 얘는 즐겨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완전 정반대예요. 운명의 몸을 맡겨 바보는. 미래를. 그러니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 쳐요, 미래를. 자, 근데 얘는 왜 자꾸 이 밤, 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밤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각에 의존하고 낮을 더 편하게 생각하죠. 낮에 돌아다니고. 근데 밤은 보시다시피 네. 무슨 법칙이 적용돼요? 강자가 살아남거나 네. 또 이빨과 발톱이 있는 애들이 살아남거나 그냥 인정에 기대서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한테는, 우리한테는 이걸 빼고 얘기해서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밤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밤을 밝히고 불을 피고 이런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아주 밀접해요, 우리 초의식과. 그래서 이 달 카드가 상징하는 것은 생존,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이 밤에 이렇게 좀 살아남아, 이 생각인데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제가? 네. 그러면 자, 연애운이. 그럼 이 여자애가 20살인데 남자를 많이 만나봤을까요? 남자를 선뜻 사귈까요? 뭐가 두렵죠, 자꾸 얘는? 왜 안 만나는 거죠? 안 만나본 남자랑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을 경계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자체를 무서워한다기보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풀어나가는,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떤 식으로 만나서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이런 자체가 얘한테 미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툰 거죠. 관계에 서툴고 사람에 서툴고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럼 자, 만약에 이게 40대가 뽑았어. 예외의 경우긴 해요. 드물긴 해. 한 번씩 와요. 40대 여자가 뽑았어. 연애운을 봤어요. 발카드 뽑았어요. 이 여자 뭐예요? 나이는 40대였는데? 남자 많이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죠. 만나보면 뭐가 생겨요? 자, 만나봐. 많이 만나봐. 만나보면 뭐가 생겨요? 남자를 많이 만나본 여자. 어떤 감정이 생겨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남자는 의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남자는, 아니면 남자한테 큰 소리 치거나, 아니면 남자한테 지기 싫거나, 이런 감정이 생기죠. 경험이 생기면.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미지에 대해서. 남자를 잘 모르죠. 자, 많이 만나봤다면, 많이 만나봤는데도 이 카드를 뽑으면, 그게 좀 불가능해. 네. 많이 만나봤는데 이 카드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불가능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안 만나본 미지니까. 이 키워드가, 이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지니까 남자를 많이 만나보면 미지일 수가 없어. 그 실체를 증오하거나 그 실체를 미워하거나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미지로 놔두진 않아. 근데 얘는 미지로 놔뒀죠, 지금. 모르잖아, 남자를. 근데 40대야.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해? 그냥 뭐 저래라고 필요가 아니야. 혹시 산골에 사시거나 어렸을 때부터 좀 격리돼 있으셨거나 뭐 어렸을 때 몸이 아프셨거나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40대라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 자,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기가 굳건한 의지로 남자를 안 만나고 고고하게 살았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다면은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말한 건, 앞에 말한 건 뭐예요? 선택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아주 강인한 어떤 모습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연애운일 때는 이 여성은 남성과 세상을 동시에 묶어서 미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저 앞을. 확신이 없으니까 이 물 속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안락한 곳을 상징해요. 내가 기존에 하던 행동, 이런 거. 기존에 내가 집에 있거나 집에서 쉬거나 남자 안 만나거나 이런 거 편안한데. 그래서 물은 무의식을 상징하고 이것은 자궁을 상징해서 사실 우리가 익숙하고 정신세계를 말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고 이런 장소를 말해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려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 나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걸 모르겠고.
그래서 하고는 싶겠죠, 당연히. 연애를.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자꾸 두려워하면서 물속에 머무는 거야. 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수영장 갔어.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어떻게 하는 거야? 수건 감싸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재밌게 노는 거 이렇게. 저러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연애운에서 가끔 뽑는데 많이 뽑는 카드는 아니에요. 자주, 많이, 비중이 큰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뽑는 애들 보면 약간 뭔가 감추거나 두려워하거나 찌질하거나 좀 소심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런 애들이 뽑는 거죠. 이런 정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본이 어린 시절이 별로 불우한 경우, 그러니까 정서적 결핍이 있고 내가 세상에 혼자라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 보죠. 그래서 이건 원인은 가정 환경이에요. 거의. 자, 생존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람은 어쨌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 살아남아야 되고 이 물속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연애는 안 하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재물. 그럼 돈을 벌려면 회사를 가야 되거나 뭐 어디 취직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카드를 뽑았을 때 이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주인공은 돈을 벌러 나가는 게 두려운 거고 회사를 다니는 게 두려운 거고 취직을 해야 되는 게 두려운 거고. 네. 근데 다 뭐예요 이건? 이 사람한테? 생존이죠. 그래요. 딱.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40대 여자가 지금까지 주부였어요. 그러면 생존을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죠. 그냥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반찬 사고, 뭐 200만 원 주면 좀 많이 사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부였는데 재물운을 보고 싶다고 하고, 아니면 취업운을 보고 싶다고 하고 이 카드를 뽑았어요. 그럼 얘한테는 무슨 문제가 닥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변이 남편분이 혹시 지금 좀 퇴직하셨거나 뭐 집에 급하게 좀 돈이 부족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 없으실까요? 이렇게 통변이 다른 통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맞출 수 있어요. 이 카드 뽑았을 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어떤 진단 가능해, 상대를. 그러면 상대는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저 관문을 통과하러 나가야 돼. 물 밖으로. 이제 물속에 있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취업 되나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알아요. 이 사람보다는 알아. 왜? 이 사람은 평생 주부로 있었고 난 주변에서 봤잖아요. 취업 되나. 취업은 돼야 안 돼요. 되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좋은 직장을 구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답을 아는 거예요. 이 카드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카드 보고 무슨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취업은 충분히 가능하죠. 어디 가서 일 못 하겠어? 네. 근데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20대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한 번도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제. 너무 쉬운 문제인데, 시험 문제 같은 거. 그래서
20대 여자이고 이렇게 뽑았어요. 시험 합격할까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여자가 보려는 시험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살아남으려고 해요, 안 해요?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사회에서 목숨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남는 건 인간구실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수준 거기까지는 가고 싶어 하죠, 얘가.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하는 건데 그 마지노선조차 구급 공무원이에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사회에서 살아남는다가 구급 공무원이라는 선을 이해하세요? 네. 이 정도는 돼야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평생 심각한 고민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20대 여자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요런 시험 보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시험은 보고 이렇게 딱 뭐라고 하는데 이 카드 뽑았다 그러면 시험이 어떤 거예요? 어려운 거죠. 이걸 맞추면 돼요. 이거 쉬운 시험 같아 보이지 않고 경쟁률이 좀 높거나 좀 빡센데 혹시 공무원 시험이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애가 아니요 공무원 시험은 아닌데 그 정도 급이긴 해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사실 시험이요 저기 외국의 대학교 합격하는 거 그거 여쭤본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똑같이 빡세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그게 자기가 살아남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애예요? 다시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못 살아남고 찌질하게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선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고민이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까? 작살날 가능성이 높을까? 계속 그 선을 인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래도 선을 자꾸 두드리겠죠. 자꾸 뭔가 이런 도전을 하겠죠. 비슷한 것들을. 그래서 있는 그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패배감에 절어서 살 가능성보다는 계속 두들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두들겨라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얘기죠. 계속 도전해라. 너 도전하다 보면 될 수 있다 너는. 너 인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애정우는 당연히 남자가 있는데 뭐가 미지죠. 미지가 보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가 결혼이 하고 싶대. 뭐 아니면 얘네가 2년 이상 만났어. 나이가 28세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다면 당연히 일로 가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뭔가 경쟁자를 상징하는 게 있죠. 근데 결혼해서 경쟁자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사귀는데? 뭐 옆집 여자? 뭐 섹시한 여자가 경쟁자인가? 그죠? 이거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쵸 그런 거예요. 이런 거일 때 되게 많이 뽑아. 그러니까 내가 관문을 가야 되는데 그 넘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지야. 이렇게 보시면 돼. 집안이 반대하는데 뭐 어떻게 할? 못할 거야. 뭐 야반도주예요?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인이 부모의 반대를 뛰어넘고 그걸 실행시킬 만큼 이 여자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사귀었는데 뭐 부모보다 중요해? 네.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제약 어떤 그런 걸로 봐야 돼요. 저 늑해와 늑대를 경쟁자라기보다 그때는. 왜냐면 질문이 결혼이기 때문이에요. 질문이 결혼일 때 경쟁자가 저 개와 늑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자야. 내가 시집 가고 싶어. 근데 저 개와 늑대.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 이 세상에. 뭐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건 드라마나 어떤 우리 상상 속에서만 존재해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시집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찌질하다고 생각해. 내가 좀 시집 가기에는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게 맨발에 춥고 뭔가 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소외를 상징하거든요. 네, 소외되고 주변에 어떤 결혼할 만한 상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인식하겠지, 자기를. 그래서 초라하게 표현해요, 자기를. 네. 내가 시집 갈 수 있을까? 난 시집 못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네. 그래서 오히려 달 카드는 어떤 제약, 이런 거예요. 그러면 관문, 네, 이런 거. 이런 게 어려움을 상징하는 거죠. 통과하기 어렵고, 멀고, 재물운에서는 잘 안 뽑아요. 네. 재물운에서 뽑으면 상황이 좀 심각해요. 뭐였죠? 살아남아야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닥쳐온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 18, 20살 친구야. 근데 여자인데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내던져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계모가 들어와서 쫓아냈어. 네. 난 이제 20살인데, 이제 나와서 월세부터 시작해야 돼. 고시원부터 시작해야 돼. 뭐 이런 거. 어떻게 살지? 이 세상을? 이렇게 좀 재물을 뽑는다면 상황이 심각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24살이면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 취업이 쉬워요, 얘한테? 뭔가 막 살아남아야 되고 이 사회에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며 앞날이 막막한 거야. 미지인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친구는 조금 잘 해주셔야 돼. 네, 좀 많이 봐주고, 네, 직업도 좀 찾아주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좀, 뭐랄까. 나는 아니어도 내 자식은 좀 잘 살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좀 소년 가장들이라든지, 소녀 가장들 또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 가끔 와서 예전에 이제 5,000원짜리 이런 거 있을 때는 들어와서 이렇게 딱 그것만 보더라고.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딱 오잖아요, 느낌이. 카드 벌써 뽑는 거. 네, 그럴 때는 좀 안 됐더라고. 안쓰럽더라고. 이렇게 뽑아요. 그리고 40대도 뽑을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주부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집이 딱 집 한 칸 뭐 있거나 없거나 이 정도의 이제 생활비가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상황에서는 절대 안 뽑는다는 것입니다. 타로를 직업으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야? 똑같이 익숙한 곳이 있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34살, 40대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다른 직업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타로를 직업으로 해도 될까요? 물어봤다는 건 아직까지는 직업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먹고 사는 수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생존에 대한 문제니까. 그럼 원래 먹고 살던 거에서 나와서 이 새로운 타로로 먹고 사는 게 이 사람한테는 쉽지 않게 느껴지죠. 그러면 30살 한 10년을 딴 거 하다가 이거 타로로 먹고 산다는 게 이 사람한테 실현 가능해요? 미지예요? 네, 안 하죠. 자, 이 여성이
회사를 다녔어요. 뭐 출판사든 사무직이든 18년을 직장 생활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타로 공부하러 오셨어. 타로 공부 잘할 수 있을까? 그 공부를 하는데 못 써먹죠. 맞추면 돼요. 절대 이 직업 안 해. 안 한 거 있을까요? 재물. 집안의 반대도 했고, 애정은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거리.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지잖아요, 앞날이. 여기까지 가는 게 지금 여기 있고, 남자친구가 있대요. 남자친구가 있는 게 애정이죠. 애정이고, 1년을 사귀었대. 뭐 2년을 사귀었대요. 근데 앞으로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미지인 상황이죠. 그게 두렵죠. 뭐.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그게 거리예요. 그럴 때. 집안의 반대가 아닐 때. 뭐 24, 23, 22 이럴 때 유학 가는 거야, 남자친구가. 자, 얼굴 보세요. 저기 달의 얼굴. 어때요, 표정이? 눈을 감고 되게 심각하죠. 좀 뭔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 꼬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깊은 고뇌를 하는 어떤 지금 모양새.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겪어보지 않고 앞날을 모르는 이 미지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관계가 변하니까 관계가 변하는데 이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 그래서 유학, 군대, 뭐 남자친구의 생활 변화, 나의 생활 변화로 인해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이가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네. 사이가 나쁜 건 아니구나. 근데 혹시 남자친구랑 좀 떨어져야 되거나 멀어져야 되거나, 네, 자주 못 보거나, 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사연이 각자 나오겠죠. 제가 뭐 지방에 지금, 제가 공무원인데 지방 발령 받아가지고 남자친구랑 서울에 있다가 떨어져야 돼요. 뭐, 온갖 스토리가 나와요. 그 맞추면 돼, 그냥. 거리,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잘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좀 심각한, 네, 거리로 인한 그게 모든 게 달라지고 미지로 변하는. 그전에는 뭐였죠? 그러면 미지 전에 이 남자친구가 그 지방 발령받기 전에는 같이 서울에 있었잖아요. 서울에 같이 있으면서 어떤 관계를 가진 거죠? 주에 일정하게 만나고 일정한 시간에 데이트하고 서로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뭘로 변한 거예요? 지방 가니까?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뭐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관계가 불투명해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삼각관계가 다 돼요. 이 78장 카드가. 제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해드리긴 할 텐데,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자, 삼각관계를 상징하는 카드들이라고 우리가 배울 때,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만 해보죠. 그래서 이 남자 말고, 이 남자를 또 만난다, 좋아한다, 뭐 이런 삼각관계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 명을 만난다,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뭔가 구도가 어려운 뭔가 그런 삼각관계를 또 얘기하기도 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떤 책들을 보면. 자, 그러면 얘네 셋의 삼각관계가 다 달라요. 완벽히 달라요. 자, 여기는 왜 삼각관계가 벌어지냐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자면 욕망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만족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남자가 해주는 걸로는 안 돼서, 이 남자가 명품백을 사줬다 안 사줬다가 아니라 사줬어도 그걸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의 욕망이.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배돼지가 터져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 여자 책임이에요. 이 남자 탓을 하겠지만 얘는. 자, 얘는 왜 다른 남자를 만났죠? 새롭고 또 내가 이 위에 보면은 저번에 수직배열 살짝 말씀드렸지만 3여왕제가 있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미래적 가치가 있는 남자와의 관계를 꿈꿔서 뭔가 더 안정된 관계 속에 그 행복감을 느끼려고 새로운 걸 꿈꾼 거죠. 또 얘보단 얘가 재밌어서, 쉽게 보면 또 지겨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걸 꿈꾸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된 일이에요. 가볍게 벌어진 일. 진지한 고민을 해서 이 남자보단 그래도 이 남자가 더 낫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얘랑 정리하고, 미안해, 난 이 남자 만나야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얘는요, 만약에 삼각관계라면 뭐가 중요한가요? 얘는 다시 주인공이 얘죠. 강아지. 앞날이 미지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해야 될지 얘를 선택해야 될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얘는 뭐 해요, 이제? 고민 때려요? 좋아요. 그럼 뭐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둘 다 놓칠 수 있어요, 보세요. 둘 다 놓칠 수도 있고, 또 둘 다 동시에 만날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느껴져야 돼? 사람이니까. 느끼겠죠? 죄의식이 있겠죠, 당연히. 둘 동시에 만나면. 근데 선택해야 안 해요. 그럼 이런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실 거야? 통변. 죄의식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지만 선택이 안 되는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양다리인데, 그게 즐거운 양다리예요? 내일은 이 남자 만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얘는. 거의 형살이야. 스스로 목을 매는 거랑 똑같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 불림일 때 말이야.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숨겨야 되는 뭐 그런 거. 불림일 때 말이야. 막 무서워. 네. 막 이게 터지면 이게. 그냥 타워랑 비슷해요, 그런 건. 타워도 걸리면 이제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연애운 같은 거에서 여자가 나이가 좀 있는데 이런 카드를 뽑는다면 난처한 상황에 스스로 처해 있는 거겠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생각하셔야 되냐면 상대가 내 벗은 몸 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제 뭐 헤어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막 무섭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가 남자가 헤어지면 나 다 터트린다, 나 네 사진이랑 네 남편한테 말할 거야, 막 이러면 이제 뭐 발발 떠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죠, 그런 게. 네. 옛날보다 많아졌죠, 그게. 궁금하신 거 이제 다 했죠, 저희? 다음 시간에 19, 20, 21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업 책 졸리더니 이제 끝나니까 정신 나네.
이렇게 다음 주에 네. 뭐 풀어줄게. 오늘 뽑아. 오늘 뽑은 거 깜빡 이거는 잊어먹었어. 이건 안 하셨어요? 뽑았더니 안 했대. 다음 주에 아, 안 하셨어요? 다음 주에 뽑아서 다음 주에 바로 하죠. 이번에 뽑아놓지 마시고. 뽑아놓지 마요. 네. 다음 주에 왜냐면 그때는 뽑아서 하려고 했을 때 한 거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또 다음 주에 한다는 그 말을 들으셔서 영향이 있거든. 그랬구나. 미리 뽑고 지금 통보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됐어요. 사람이 배고플 때 바로 밥을 먹어야지. 내일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의미 없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외식할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집에 반찬 남은 거하고 밥 먹는 게 더 편해. 오늘은 모시조 백합 조개를 샀어. 저게요? 백합 조개 가지고 어쩌냐게 마켓코리에서 직접 급한